네, 앞서 목인박물관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연속 보도를 보셨습니다. 이 뉴스가 보도된 후 이 뒷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7개월 넘게 취재한 우리 강혜진 기자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혜진 기자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뭐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. 네.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관련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더라고요. 네. 그렇다면 정작 그 목인박물관 측에서는 어떠한 그 액션, 뭐 반응이 좀 있었나요? 어떻습니까? 사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. 예. 그것도 의외네요. 좀 의아했고요. 제가 취재를 갔을 때도 뭐 관장이 떳떳하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불법 행위임을 알고 있고 또 그에 응당한 행정처분을 또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1월까지는 일단은 휴관인 상태이고요. 다음 달인 2월부터는 주말만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은 뭐 일단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입장이나 액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게 개관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문을 여는 문제도 그렇고 네. 취재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. 그때그때마다 이게 좀 번복이 됐었다면서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취재가 들어갔다는 얘기만 들리면 일단 공사가 잠정 중단됐던 사안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이제 반발해서 반대 여론들이 또 모이면 잠시 또 중단했다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중단했다가 다시 또 재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꼭 뭐 취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. 그게 맞물려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던 네. 걸로 저도 얘기를 전해 들어서 그렇게 네. 알고 있는데 정작 목인박물관에서는 묵묵부답인데 환경단체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제가 인터뷰했던 서울환경운동연합도 이 보도 이후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산림 훼손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문화재인 한양도선 인근에 이제 또 많이 나무들이 이제 철거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. 또 박물관 측이 불법 증축의 또 벌목 등에 대한 그 행위를 보고 이 문제점을 그냥 알고도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현재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인근 주민들과 좀 함께 공유해서 이제 그 박물관 운영을 좀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불법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뭐 어떤 촉구 기자회견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. 환경단체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다 지금 네. 그렇게 어필이 된 상태고 네네. 시민단체라든가 인근 주민들도 뭐 마찬가지죠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 한양도선과 마주한 그 부암동 일대가 인왕산 자락입니다. 또 인왕산을 또 자주 찾는 분들이 계세요. 일반 동호인들도 계시고 또 이곳을 연구했던 산악인 연구원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또 공유했던 이 안을 보시면서 인왕산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간직해야 될 고유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주하고 있는 한양도성 인근이 그렇게 훼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셨고요. 또 이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또 산림청의 전 임원직 간부들도 또 이렇게 포함되신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까지도 직접 전달을 해주셨습니다. 그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어떤 목소리들을 좀 내고 계시는 거예요? 사실은 보셨다시피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원상복구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이미 그 증축됐던 집은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 낡은 집이었어요. 근데 지금 박물관으로 바뀐 그 공간은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비용이 아마 2배 그 이상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. 지금 여기가 지금 사립박물관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서울시 등록이 돼 있는 상태. 네,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더 쉽지가 않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립박물관으로서 일단 등록이 돼 있고 심지어는 뭐 조사 과정에서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저도 알았는데 이미 서울시 사립박물관 지원금, 인력비 지원금도 받고 있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오히려 박물관 측에 드렸습니다. 근데 뭐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그 이상이 더 들 것이어서 자기는 본인들은 일단 이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직접 만나보셨잖아요. 네. 목인박물관 관장을. 근데 본인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내고 있는 건 네. 줄 알고 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 네.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서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이거 뭐라고 정말 그 말씀하시던가요? 전시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목인석에 빠져 계시는 분이라고 본인이 자칭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 문인석 같은 이런 돌 전시들이나 이게 전시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제 한양도석이라는 문화재와 좀 인접하게 공간을 좀 조성해서
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게 본인의 순수한 의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이 불법 행위와 함께는 본인도 인정을 하지만 일단은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술이었고 그 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. 일부 부지도 매입을 한 상태이고요. 또 심지어는 현재 박물관 뒤편에 있는 몇몇 집들도 좀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그 토지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 자체를 그렇게 불법으로 활용했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된 거죠.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네. 지금 이행강제금, 과징금을 계속해서 내고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강행하고 네.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. 사실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관계기관이나 또 구청, 산림청, 문화재청 등 같은 이곳에서는 법적 태도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끝이 났지만 일단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환경단체들도 이렇게 산림과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에서는 좀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. 그리고 목적성을 달성하더라도 최대한 자연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갈 수 있는, 다시 말하면 이행강제의 부과 높이를 더 높이던가 너무 미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법적 제도 개선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. 아까 강 기자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근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혜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